반갑습니다. 데이터로 도시를 읽어주는 아저씨들 킹메이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인사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나이트 지니데이터에서 데이터 다루고 있는 유시대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상권 분석 전문가 김영갑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G U+에서 데이터를 판매하고 있는 데이터 보부상 이종수 책임입니다. 데이터 보부상. 예. 이렇게 됐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실장님은 어딘가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다뤘던 지역들이 서울도 있었고 경기, 광주광역시, 제주, 강원, 충북까지 지난주에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영남으로는 아직 한 번도 안 내려갔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산, 대구, 울산 같은 6대 광역시도 있지만 오늘은 첫 번째 지역으로 경남 창원시를 잡아봤습니다. 우리 촬영하면서 창원 얘기가 자주 나왔었어요. 계속 어디 큰 도시를 비교하면은 통합 창원시, 창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그래서 지난 편에 창원을 한번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창원을 가져오셨네요. 네. 자, 그런 이유도 있고 갖고 왔어요. 제가 먹으면 그리고 이제 지난주 약속한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이유도 좀 있죠. 예.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가져오셨을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사실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저희 특례시가 됐던 수원, 고양, 용인, 창원 이렇게 여러 번 언급이 됐었고요.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창원시 인구가 제일 많다 이런 얘기를 지난 청주시 편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창원은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4개 지역 중에서 다른 지역들은 다 인구가 늘고 있는데 창원만 유일하게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100만 밑으로 떨어지면 특례시까지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남시 편 할 때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창원은 과연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부산 사람들이 창원 사람들 싫어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그거는 처음 듣는 소리. 제가 부산 가서 들었는데, 창원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이게 부산 사투리가 나오면 또 훨씬 재밌는데, 창원 사람들은 자기네가 서울 다음인 줄 안대요. 그래서 부산을 좀 무시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부산 사람들, 창원 사람들 되게 싫어한다 그러던데 이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기 카메라 찍어주고 계신 분이 고향이 창원이거든요. 그래요? 그럼 물어보죠 그래요? 진짜요? 부산이나 창원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무시하는 거죠. 정치적인 멘트라는데. 그렇군요. 실제로 그게 이유가 뭔가 싶었는데 지금도 아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살기 좋은 도시 순위를 쭉 매겨서 발표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창원이 1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창원이 약간 계획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기 좋다. 그래서 그 프라이드가 상당히 강했는데 그렇겠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촬영하려고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순위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요즘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이런 거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영원한 건 없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여튼 이제 한때 가장 살기 좋은 도시 항상 수위를 달리던 창원이 지금은 이제 통합이 되고 어떻게 변해왔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이제 우리 실장님이 창원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도시라고 말씀해 주셨고, 수도권 외에 기초시 중에는 이제 가장 큰 규모죠. 이종수 책임께서, 부산 이종수 책임께서 창원의 개괄적인 영역, 그리고 인구,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를 인구 관점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관점에서. 그래서 대개 대도시들은 주변에 있는 시군구를 통합해서 규모를 키우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로 많이 거슬러 올라가는데 창원부라는 게 있었고요. 창원부에서 시작돼서 얘를 쪼개서 계속 발전시킨 다음에 통합적으로는 통합창원시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가졌고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조선시대에 이미 이게 큰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쪼개서 발전시켜서 나중에 합치겠다. 그럴지 몰랐는데 다 합쳐졌더라. 보니까 이게 큰 그림이 있었다. 조선시대에 누가 그랬을까? 어느 왕이에요, 그때가? 왕까지는 잘
몇 년도인지 있을 거 아니에요. 확인을 못했어요. 이게 어디까지 몇째요? 어디까지 파고들어? 지하 몇 층? 지하 몇 층까지? 조선시대 창원부가 이제 둘이 조금 있으면 고조선 얘기. 그렇죠.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아마 이쪽 가야 지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야 쪽까지 가야 되나요? 금강 가야 이쪽인데. 야, 이거 너무 재밌어지는데. 예, 와. 나중에 우리 역사 편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죠. 지난번에 1960년대 얘기를 한번 해주셔가지고. 또 60년 나옵니다. 60년대 나와요? 기대가 되네요. 욕심이 많아지 멀리 가. 멀리 가네요. 영역을 넓히려고 지금 맞아. 자료를 보내줬는데 오늘 자기가 이제 뭐 하겠다고 자료를 보내줬는데 보통 전에는 뭐 A4지가 서너 장이었거든요. 어디 정리가 안 돼요. 그럼 우리 욕심이 많아졌어요. 셋이 집에 갈까요? 들어봐야겠다. 저 창원 사람이랑 둘이 하실래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줄여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부터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창원부로 만들어졌고 일제시대 때 요 마산부하고 창원부, 그러니까 어떻게 마산하고 창원으로 나눠진 걸로 두 개로 나눠졌고요. 아, 그때 나눠진 거예요. 예, 창원부에서. 일제시대에 나눠지고 이제 1950년도에 마산부가 마산시, 창원군이 창원군과 진해시 이렇게 세 개로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 왔고요. 그때는 그럼 마산시, 창원시, 창원군, 진해시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아니요. 마산시, 창원군, 진해시 이렇게 세 개로 분리됐고요. 이제 제가 표를 가져왔는데 요게 1966년도부터 인구의 변화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뭐 파란색이 마산시의 인구 변화, 이제 초록색이 진해시, 약간 검정색이 창원군 이렇게 쭉 해서 60년도에 40만부터 시작해서 꼭 계속 증가를 해왔고요. 네. 이제 아까 60년도부터 얘기하셨으면 60년도부터 데이터가 있어서 하고 그 다음에 1980년도 되면 창원시가 만들어집니다. 그 이제 계획도시가 만들어진 네네, 거잖아요. 계획도시 창원시가 만들어지고 이제 네 개의 시와 군이 각각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보면 80년도에 네 개라면 또 뭐예요?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창원군. 그때 이제 창원시와 창원군이 나눠진 창원시와 그때 창원군 나눠진 나눠서 거구나. 예. 네 개로 각각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이제 10년에 걸쳐서 인구가 70만에서 100만까지 늘어나고요. 이 100만이 되면서 이제 뭐 통합을 해보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얘기가 일어났고, 첫 번째가 창원군을 폐지하고 창원군에서 창원시로 마산시로 이렇게 쪼개져서 통합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뭐 세 개의 시가 살아남게 되는 거죠.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이렇게 남아지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통합 창원시에 대한 개념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쭉 협상을 하다가 드디어 2010년도에 109만 명의 시민을 가진 통합 창원시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만 해도 그 창원시가 수원시를 추월해서 넘어서는 인구를 가지고. 전체 1위 시군구가 됐는데, 이제 수도권에 이제 90년도부터 수도권에 사람들이 많이 가고 2000년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면서 고양시, 말씀하신 수원, 고양, 용인이 창원을 제끼고 이제 뭐 100만 이상으로 하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저 지방에서는 1위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통합 창원시가 나온 2010년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쭉 109만, 107만, 103만, 23년도 8월 기준인가? 지금 101만까지, 101만까지 떨어져서 지금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고 있고요. 실제 창원시청 같은 경우는 뭐 인구 100만 사수 TF? 팀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겠네요. 100만이 왜 특례시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뭐 전입 신고하면 이런 혜택이 있다라고 홍보도 하고요. 사람들의 뭐 학생들이 왔을 때 학생들 전입 신고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독려하는 형태로 많은 홍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구가 이렇게 감소한 게 보통은 그냥 뭐 인구가 뭐 그냥 줄어든 거야 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좀 근본적으로 데이터 가지고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빠지는지. 그래서 지금 이거 보통 저기 주실장이 하던 그쵸. 제가 또 훅 뺏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결론까지 내려고 그래요. 이게 살벌해지네. 여기 상권이 여기 상권이 안 지켜지네. 제로섬이야 이것도. 여기서도 그렇죠. 어쨌든 좋아요. 어쨌든 먼저 하는 놈이 장땡입니다. 여긴 놈이고 먼저 하는 놈 뒤에서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잘 이해 바랍니다. 근데 미리 좀 봐야 될 게, 이제 17년부터 22년까지 인구 변화를 좀 10세 연령대별로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0세부터
40세까지 인구가 적게는 13, 많게는 23%까지 빠집니다. 인구 전체는 3%밖에 감소하지 않는데 40세 미만이 젊은 인구가 많이 어마어마하게 빠집니다. 줄어들었군요. 예. 네. 대신 반면에 60세 이상은 36%, 33%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아, 저런 사람들이 서울로 와버리니까 그런 거죠.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지고 대신 이제 보통 다른 데는 젊은 사람이 빠지면 나이 든 사람도 그렇게 오지 않아 전체 인구가 빠지는 구조인데 여기는 인구 구성이 그대로 있는데 젊은 사람 빠지고 고령층이 증가하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얘기할 때 고령화 지수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네네. 고령화 지수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017년도에는 고령화 지수가 0.94. 근데 22년도에는 1.53. 그래서 60% 정도가 증가를 하고요. 그 청년 인구가 엄청 감소하게 되고 노령 인구가 증가하는데 근데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을 때 전국 노령 지수가 1.67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 노령 지수보다는 아직은 낮으나 이런 추세로 계속 가게 될 경우에 노령화가 급격하게 노령화가 될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창원이라는 도시는 약간 젊은이들이 있는 도시, 젊은 도시였다. 근데 지금은 이제 노령화로 가기 바로 전 이제 요때 뭔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급격하게 노령화가 돼버릴 도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 실장님, 네. 이제 마창진 오래간만에 듣는 명칭이기도 한데 마창진이 통합이 돼서 지금 창원시가 된 지가 10년이 훌쩍 넘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되기 전에 창원 이게 마산이라는 정체성도 상당히 크고 그 전에 하포가 굉장히 큰 항구였지 않습니까? 일제 때만 해도 제가 듣기로 뭐 거의 부산항에 비견될 정도로 큰 항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마산 그리고 또 대표적인 군항이죠 진해. 뭐 여전히 그게 이제 그 이미지가 워낙 커서 그런지 그 통합 창원시 이런 것들이 얼른 좀 이렇게 좀 아직까지 좀 그렇게 낯익지가 않아요. 이게 물론 이제 제3자적 관점이라서 이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렇게 그 자기 정체성이 강한 이 큰 도시들 간의 통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유형의 도시가 또 창원시 말고 또 있나요? 예, 사실 이런 지역 통합 또는 분할 또는 새로운 지역의 발생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지난 수원편에서 영통구가 새로 생겼던 얘기도 했었고요. 인천에 미추홀구가 생기고 또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로 얼마 전에 이름이 바뀌었죠. 또 수원도 수원특례시로 이름이 바뀌고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일인데 그리고 경남에서도 95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합쳐지면서 사천시가 되기도 했었죠. 아 그렇죠 통합. 또 있어 여수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항상 그때마다 일어나는데 마산, 창원, 진해시가 통합을 할 때도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 아마 최근까지도 이런 이슈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앞서 말한 도시들하고는 약간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도시들은 큰 도시가 하나 있고 주변부를 그렇죠, 약간 그렇죠. 흡수하는 예, 방식이라면 지난주에 했던 우리 청주 또 보면은 청원군을 사실은 청주가 흡수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비슷비슷한 도시들이 그리고 되게 정체성이 강한 도시들끼리 합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도 크고 그랬을 거예요. 예, 오늘 그 얘기를 아마 그 얘기가 좀 중심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현상이 남아있다. 그리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통합 지역의 명칭을 뭘로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최근까지도 이제 야구장을 어디다 짓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네. 그쪽 분들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이게 뭔가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우리 4.19에 기폭제가 된 게 뭡니까? 3.15 그거란 말이에요.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에 대한 그거, 김주열 열사. 그래서 마산에서부터 이게 그렇죠. 일어나서 이게 결국은 4.19로 확산이 되고 이승만의 하야까지 이어진 거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물론 저격을 당했습니다만 그 기폭제가 된 건 뭡니까? 11.8이거든요. 그게 어딥니까? 마산하고 부산에서 학생의가 일어나서 이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이 지역 분들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고 불의에 이렇게 저항하는 이게 강해요. 그래서 이제 통화할 때도 마산 사람들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그 역사와 전통의 자존심이 고장 이 동네 중심은 마산이어야 돼. 또 창원은 또 창원대로 거기가 우리가 다 우리가 벌어서 말이지 이렇게
우리가 큰 도시인데 막 이런 것도 있고 진해는 진해 나름대로 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통합하기도 쉽지 않고 통합 후에도 굉장히 갈등 이슈가 많았을 거예요. 저 우리 회사에서 그것도 있어요. 그 NC 홍보장 지금 어디 있죠? 마산에 있습니다. 마산에 있습니까? 네. 우리 회사에서 그 수주를 받아 몇 년 전에 수주를 받았는데 이 홍보장을 어디에다 건설할 것인가 가지고 또 몇 년 동안 또 지역 내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저희 창원 시민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또 납품을 하고 보고를 했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야,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벌써 보니까 이제 통합된 지 13년이 지났잖아요. 좀 이제는 좀 하나로 삭힐 때도 된 것 같은데 네. 좀 그런 흐름도 있나요? 사실 이런 문제는 외부 사람이 볼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민감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요. 그래서 사실 사정을 잘 모르면서 이제는 좀 친하게 지낼 법하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직도 통합에 대한 어떤 시너지보다는 마음속 어딘가에 100%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동업할 라는 때 거고요. 네. 동업하다 보면은 괜히 내가 더 일 많이 한 것 같고 그럴 수가 있는 내가 거죠. 나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었는데 내가 덜 가져가는 것 같고 그런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시공학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기로는 이렇게 도시 단위로 통합이 되려면 최소 30년이 걸린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한 세대네요. 네, 근데 이게 30년이라는 건 거의 이제 뭐 과거 세대를 모르는 이제 새로운 세대로 세대가 그냥 교체되는 느낌이지 뭐 30년이 걸린다는 뜻보다는.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17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 많이 멀었군요. 네. 근데 이런 문제가 이제 뭐 다들 이제 뭐 갑자기 이제 환경이 바뀌고 우리가 이제 부부들도 그렇잖아요. 그 이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면 온갖 이제 뭐 갈등들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통합하고 나서 생기는 이런 갈등이 좀 일반적인 정도입니까? 보통 뭐 이 정도는 하는 일반적인 수준입니까? 아니면 창원의 갈등이 유난히 좀 심한 편입니까? 아까 정확하게 사실은 그 원인을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최근에도 대구광역시에 이제 경북 군위군이 합쳐지면서 대구군위군으로 이제 편제가 변경이 됐는데 이런 경우는 큰 도시와 작은 도시가 흡수 통합하는 구조로 이제 흡수를 해서 그러니까 큰 지역 중심으로 작은 지역이 흡수되는 느낌인데 이때 마, 창진 이 세 개 지역이 합쳐질 때 창원시 인구가 50만 3천이었고요. 제일 많았죠. 그리고 마산시가 40만 6천. 거의 비등비등했죠. 그래도 50만 대 40만이니까 거기다가 진해시가 이제 17만 1,000명이었는데 이 진해는 또 그 당시에만 해도 인구 증가율이 제일 높았던 지역이었어요. 세 개 중에서는. 그러니까 각각 다 할 말이 있는 세 개의 시가 합쳐지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도 이게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중수 책임께서 이제 창원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이런 원인들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로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네. 데이터는 이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조사를 좀 작업을 했는데 실제 뭐 크게 세 가지 정도 원인이 있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이쪽 산업이 뭐 조선, 기계, 자동차 뭐 이쪽 산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약간 불황이 온 코로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그런 구조조정도 많고 뭐 회사가 막 무너지는 부도나는 기업도 많고 하다 보니 조금 이제 불황이 좀 많이 왔다 현재는. 그래서 성산구 같은 경우는 뭐 좀 현대로템이나 LG전자 큰 회사들 망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어서 그나마 인구 감소가 좀 적은 편인데 뭐 의창구나 성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비중이 많아서 여기 기계 산업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부도가 좀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었고요. 이제 뭐 마산에서 만들어진 하포구나 해운구 같은 경우는 약간의 투자가 덜 되는 바람에 인프라가 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새로 이제 뭐 신도시라든가 또는 마산 해양 신도시 그리고 뭐 재개발 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했는데 이게 또 원활하지 않아서 실제 발전을 못 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약간 그 요소들이 조금 저해받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요소고요. 하나는 이제 지방권이다 보니까 수도권 집중화가 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뭐 20대, 20, 30대 분들이 뭐 PD님도 그렇지만 올라오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뭐 전국 어느 도시나 겪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뭐 비수도권 도시들이 겪고 있는 문제고 그리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비싼 집값 그러니까 창원시가 되면서 집값이 올라갔을 거고 그런 걸 견디다 못해 약간씩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 좀 그런 보이고 거예요. 있습니다. 이 저기 마산 구 마산
쪽 같은 경우 산업 시설이 별로 없거든요. 이제 있다면은 아주 좀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게 그 마산 쪽 수출 자유 지역이 있어요. 근데 오래됐죠. 낙후돼 있고. 그리고 이제 창원 쪽은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창원 쪽으로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창원은 집값이 비싸니까 김해로 빠져버려요. 김해 양산 쪽으로. 김해로 빠져서 장유 이런데 이런 데서 다시 창원으로 이렇게 출퇴근하는 그런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조금 이따 뭐 가구 분석도 볼 텐데 40대에 40, 50대에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의외로 좀 많이 빠져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서울로 오는, 그러니까 20대 자녀들이 서울로 가니 40, 50대 부모들이 약간 빠져서 인구가 빠지는, 보통은 자기 거주지에 계속 사는데 약간 빠지는 경향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약간 데이터로도 조금 찾아볼 수 있는 구조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또 창원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산업에 종사하고 상권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주 실장님. 네. 자,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지 13년이 흘렀는데 네. 단도직입적으로 네. 단도직입적으로 네. 점수, 성적을 좀 매긴다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첫 번째로 오늘 준비한 자료는 방금 말씀해 주신 인구인데요. 모든 이제 통합 지역에서 첫 번째로 여기가 잘 통합이 됐는지를 이제 검사할 때 첫 번째로 보는 지표가 이제 인구죠. 근데 인구는 109만에서 101만으로 줄었으니까 아마 좋은 성적을 받기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산업 환경도 어려워지고 젊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또 주변 위성도시로 빠져나간다. 근데 그건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인구도 다 뺏고 뺏기는 싸움인데 여기서 뭐 그러면 사실 핑계라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지금 줄고 있다는 현상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인구 부분에서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제가 이제 GRDP라고 지역 내 총생산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게 통합되기 이전까지 이 세 개의 그 지역의 그냥 통합으로 쭉 봤더니 연평균 성장률이 7.09% 정도 됩니다. 꽤 높은 편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늘어났죠. 이게 1998년도부터 2010년도 통합 직전까지 봤더니 7% 정도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통합하고 나서 1.88%포인트. 그래서 거의 한 5%포인트 정도가 줄어듭니다. 통합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지역에. 통합이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다른 지역을 좀 찾아보니까 경남 통합적으로 봤을 때는 7.7에서 2.68. 전체적으로 빠졌죠. 그렇죠. 그리고 경남에서 창원을 빼고 나머지 지역들만도 봤을 때 8.2에서 3.2. 거의 다 대부분 5% 정도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통합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것도 뭐 감소한 게 아니라 그래도 증가율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양호하게 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아직은 이제 좀 위기가 있지만 제대로 통합이 돼서 시너지가 나는 것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도시가 이제 물리적 결합은 됐는데 물리적으로 탁 맞물려서 또 이 화학적인 작용까지 일어나서 뭔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탁 창출하면 가장 좋은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냥 세 도시가 아직까지는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원이 원래 제조업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죠. 네. 동남권 공업벨트잖아요. 맞습니다. 울산, 창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 기억에 9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노동운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데예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메카죠. 창원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제 산업구조도 좀 변했나요? 예, 제가 두 번째로 이제 보여드릴 표는 이게 이제 2010년도에 그 GRDP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업종별, 어떤 업태별, 어떤 그 매출의 비중, GRDP의 비중을 가져와 봤는데 2010년도에는 제조업이 55% 정도를 차지합니다.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이 55%.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2020년이 되니까 44%로 줄어듭니다. 제조업이 비중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제조업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은 전체 이렇게 제조업이 성장률이 정체돼서 그렇게 비중이 줄어든 겁니까? 일단 전체적으로는 비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조업이 55%였는데 44%로 줄고 이거랑 같이 줄어든 게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그리고 전기, 가스, 수도 사업 같은 거는 비중이 줄었어요. 대신 비중이니까 늘어난 것도 있겠죠. 네. 그 늘어난 게 사업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또 부동산, 건설, 교육 서비스업의 비중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통합할 당시에 창원에서 이제 사회 인프라는 늘려줄게 이렇게 통합을 해줘라는 그런 카드였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지켜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통합 창원시에서 늘어난 거지 이게 기존의 마산, 창원 시내에 골고루 분배되었는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상권 얘기 좀 해보시죠. 창원시의 전반적인 상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금 이제 창원이 경상남도 안에 있는데 경남은 사실 되게 열악한 상권이란 측면으로 보면 경상남도가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에 소비 유출이 가장 많이 일어나요. 지난번 우리 제주할 때 그 얘기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경남이 사실은 되게 큰 문제고요.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그만큼 이제 공장도 그 많고 회사도 많은데. 17개 시도 간의 어떤 경쟁력으로 볼 때 여기가 별로 매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도 많이 다른 데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비가 그러니까 여기서 더 많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역량에서는 경상도 그 중에서도 남도가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럼 창원은 그 안에서 어떠냐? 다행히 창원은 그래도 소비 유입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비중이 지금 31%예요. 경남도 안에서 창원시가 31%의 인구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소비 비중은 34.2%니까 예, 3%포인트 정도 높죠. 그러니까 소비 유입이 되고는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선 그래도 창원시는 꽤 중심 도시니까. 중심 도시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업종별 비중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수님한테 배운 게 있잖아요. 자, 업종은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비교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경남이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인데 그 중에서 그래도 창원은 좀 괜찮다. 그런데 아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게 통합한 게 그러면 뭐 좀 좋은 거냐? 예. 사실은 이 업종별 구성비를 보면 이 창원이 여기도 이제 우리가 약간 색깔이 원래 여기가 공업 도시였고. 네. 그 공업 때문에 어쨌든 이제 소비 수준은 소득 수준은 높아지니까 여기서 소비는 많이가 되는데 지금 사실은 여기는 색깔이 되게 불분명해지고 있어요. 아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되게 세 개 시가 정말 자기 나름대로의 또렷한 특징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게 통합이 되면 시너지가 날 수도 있는데 이게 잘못하잖아요. 그럼 이게 다 무색무취가 진짜 되는 수가 있다는 서로 제로섬 거죠. 예. 경쟁만 하고. 그러니까 얘가 원래 강했던 것도 얘도 흐리멍텅해지고, 얘도 흐리멍텅해지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진해 같은 경우입니다. 사실은 여기가 다 공업도시지만 진해는 사실 어떻게 보면 관광이 되게 그럼요. 크거든요. 근데 네, 요즘 진해가 어떻습니까?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해가 만약에 따로 있었다면 얘가 왜냐면 자기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타난 게 뭐냐? 외식업 비중이 창원시 전체를 놓고 보면 36.3%고요. 소매업 비중도 47.3%고요. 서비스업 비중 16.4%. 그럼 이게 뭐냐? 예, 어떤 업종도 특화된 게 없는 것 같다. 이게 전국적인 평균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창원이 사실은 이게 바닷가를 끼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우리가 바닷가를 낀 지역들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게 이제 항구가 발달하면서 공업적으로 큰 도시가 있고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관광으로 큰 도시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여수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관광으로 지금 막 뜨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창원은 그걸 끼고 있지만 공업도시의 성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장점까지 다 사실 흐릿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제 거기서 이제 생산기지로서 역할은 충실하게 하지만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생활하는 사람들도 거기서 뭔가 그 생산 외적인 이런 매력을 가질 만한 딱딱한 뭐 그런 게 없는 밋밋한 도시가 거기다 또 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서 나왔던 게 이게 공업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 공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이 구조, 산업 구조 자체가
공업은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 놔두면 사실 창원시 같은 데는 계속 이렇게 인구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